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최근에 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재직해 있는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받았고, 근데 지금 상태는 회사에서 우선 잘렸습니다. 근데 잘렸다는 게 제가 자발적으로나 아니면 뭐 정리해고 이런 게 아니고 M&A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가 뭐 인수합병을 해서 저희 그 개발자 있는 팀 부서만 다른 회사 인수합병해서 이제 원래 제가 있던 회사는 저희의 클라이언트가 되고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이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자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새로운 회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고, 그래서 저는 그 비자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좀 한편으로는 새로운 오피스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뭐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론트엔드긴 하지만 약간 CRO 개발자라고 해서 Conversion Rate Optimization 이라는 그런 이름을 디벨로퍼 개발자 앞에 붙였는데요. 이것은 A/B 테스팅 개발자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랑 CSS만 써요. 요즘에 개발자로서는 뭐 너무 많은 스택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자바스크립트와 CSS만 사용하니까 이게 너무 능력적으로 리밋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더 성장하고 싶은데 이 회사는 저한테 서포트를 안 해주니까. 근데 이 회사는 아무래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을 제 스킬셋을 좀 익스펜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좋고, 근데 사실은 이 회사 그 전에 회사만 있었으면은 모르겠어요. 제 성장에서 조금 제한을 받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취업 비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맞는 길인가 하는 약간 물음표가 좀 많아서 솔직히 잘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회사가 바뀌면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취업 비자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워러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5월 준비 중인데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부트캠프 추천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부트캠프 추천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부트캠프를 했지만 한국 부트캠프를 왜 추천하냐면은 이 언어라는 게 저희가 한국어가 다양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에서 조금 습득이 빠르다? 그래서 이해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어를 공부하면. 왜냐면 영국에서 부트캠프를 할 경우에는 영어로 모든 게 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는 게 더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 경우에는 또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좋은 점은 이 부트캠프에서 커리어 지원에 도움을 준다는 점. 한국에서 했으면은 또 제가 혼자 했어야 했겠죠? 그 점이 좀 다른 점이고, 근데 저는 제가 만약 돌아간다면 한국 부트캠프를 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개발자가 되셨나요? 뭐 어떻게 영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는 50번이 뭐예요? 100번? 100번이 뭐예요? 한 500번, 한 600번 계속 지원을 했어요. 항상 링크드인 들어가서 레이티스트 있죠. 그 필터 조건 걸어서 레이티스트 한 다음에 계속 보이는 족족마다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원하는 게 뭐 저한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지원을 한 달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3개의 인터뷰를 받았고, 그 중에 2개가 이제 제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지원은 정말 끝도 없이 해봐라. 그리고 나서 포기해도 늦지 않았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친구 사귀는 것들, 저는 너무 여기는 저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말고 한국 사람들 이외에는 다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인도인이나 뭐 파키스탄인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다 새로운 사람들이고 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쉽게 다가가는 게 저한테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친구 사귀는데 꼭 도움이 되었고 이 부분이 좀 확장되어서 네트워크를 쌓을 때도 여러분 아무도 제가 무엇을 했는지 뭐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터서 사람들은 저는 좀 오픈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그리고 인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발 친구들 많이 사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오퍼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인터뷰를 못 봐도 인터뷰가 안 들어와도 그 공백 기간 동안에도 뭐 네트워크를 나가서 조금이나마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트캠프에서 좀 더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맨체스터에 있는 부트캠프를 다녔고요. 그리고 이게 3개월 기간인데 제가 원래 런던에 가고 싶어서 런던 부트캠프를 했다가 이게 링크는 아래에 걸어둘게요. 근데 런던 부트캠프에 무슨 뭐 레지스터 폼도 작성해야 되고 무슨 과제도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눈을 찾고 보면은 굉장히 많으니까 그 기회를 꼭 살리셔서 네, 꼭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5년 비자를 받았고 1년 제가 거의 내년 3월이면 1년이 되거든요. 취업 비자를 받은 지. 그래서 4년이 남았죠.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긴 해요. 내 인생이 과연 영국에 정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제가 30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더 다른 생활을 좀 해봐도 되는 건지 약간 이러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계속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닐 거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음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뭐 결혼도 안 했고요. 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열어둔 상태로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체스터에 살면 좋은 점은 집값이 런던보다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시티센터에 살아도 그 거리가 걸으면서 쉽게 이곳저곳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훨씬 뭐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가가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런던은 뭐 맥주가 6, 7파운드 하지만 아니다 8, 90 뭐 이렇게 파운드 한다고 하지만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한국 나이로 30이 되는데요. 27살에 영국에 와서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제가 영국 워홀을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워홀 자체를. 근데 이 워홀을 하면서 추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험을 좀 살려서요. 이 영국 워홀을 결정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요. 딱 한 가지였는데 그 이유는 2년이라는 기간 때문이었습니다. 제 그 나이가 27살이고 사실은 해외에 언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 미국을 가고 싶긴 했어요. 근데 이 2년이라는 기간이 다른 워홀은 1년 하잖아요. 심지어 호주 같은 경우에 6개월 고용주 미만으로는 뭐 일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 하면은 바로 유럽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게 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을 이거 좀 팁일 수도 있는데 영국에 오기 전에 우선 저는 링크드인을 통해서 계속 뭐 어플라이를 했어요. 잡을. 그래서 사실 오기 전에 제가 마케팅 일을 그 전에 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마케팅에서 홍보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영국에 오기 좀 한 달, 2달 전에 뭔가 제가 생각하는 커리어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무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는 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미리 좀 지원을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오는 순간 집세 나가죠. 음식값 나가죠. 이미 비자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많이 해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7살이 돼서 이렇게 오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제가 영어 워홀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 물론 다른 뭐 영국 말고도 호주 있고 캐나다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그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영국이 꼭 아니어도 됐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이란 것 때문에 제가 오긴 온 거긴 하지만 그냥 항상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한국에서 영어 학원 다닐 때도 네이티브 반에서도 할 때도 영어로 말하는 게 뭔가 신경 쓰였어요.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근데 여기는 아예 영어가 네이티브인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를 하니까 뭐 너희는 네이티브고 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해해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항상 대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환경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할 때 원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영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못 알아들으면 어때? 뭐 철판 깔고 그냥 뭐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들이 나를 알아듣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런 환경 자체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여행인데요. 제가 맨체스터에 살고 있는데 맨체스터의 가장 좋은 점은 공항, 시내에서 공항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항을 버스 한 번으로 갈 수 있어요. 시티센터에서 공항까지 버스 한 번으로 1시간이면 간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이제 티켓이 미리 예약하면 굉장히 싸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20파운드에 팔마라는 곳에 간 적이 있고요. 근데 그건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가서 밤에 돌아오는 이런 일정으로 저는 뭐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곳이 뭐 일본, 베트남, 뭐야 그 말레이시아 이런 근처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뭐 갔다 저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싸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점 때문에 영국어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을 구할 수 있느냐?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와서 구하지 말고 그 전에 지원을 미리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를 일단 잡으시고요. 와서 결정하세요. 직업은 아니다. 일은 오기 전에 구하시고요. 자신이 살 곳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뷰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초반에 인도인과 함께 쉐어를 하는 곳에 살았는데 방에 뭐 열쇠도 없고 제 그 집 키를 다른 한 사람이랑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힘든 점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온라인을 보고 그냥 한 거거든요. 뷰잉 없이. 그래서 여러분 꼭 뷰잉을 하시고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사람들이랑 좀 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랑 나랑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댓글들의 답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코딩 공부 한국에서 하고 왔고요. 근데 그 혼자 공부를 했어요. 프리코드 캠프라고 해서 그 코딩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공부했고 그리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그렇게 읽었어요. 왜냐면 뭐 자바스크립트 물론 뭐 코딩은 손으로 해야 뭐 좋다고 하지만 개념도 없는데 어떻게 손으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계속 읽었어요. 제가 추천하는 책 목록은 여기 댓글칸에 달겠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도 역사 전공에다가 아예 백그라운드 자체가 인문학도라서 이 책들이 저한테는 그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도서관에서 빌려했든지 하셔서 좀 개념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코딩 경험이 없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력이 아예 없었고요. 경력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 경력, 뭐 이커머스 경력 이런 쪽이었고 전혀 코딩과는 상관이 없었던 잡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말이죠. 제가 2022년 3월에 왔는데 이게 영국에 그때 왔고 그 전에 한 6개월 전? 아니 그 전이었던 거 기억이 사실 잘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뭐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맨날은 아니지만 뭐 자주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에 가서 코딩을 하고 그리고 코드 아카데미라고 해서 무료 트라이얼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이 코드를 뭐 어떻게 해라 약간 만들고 그런 디스크립션을 따라서 뭐 내가 코드를 짤 수 있는 이게 저는 도움이 됐어요. 그 첫 번째는 코딩 그 사이트 한 가지 코드 아카데미, 두 번째 스크린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스크린바는 자기가 직접 뭐 코딩 그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 안 받고도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를 줘서 저희가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영상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바로 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 코드 캠프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코드 캠프니까 이 세 가지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이걸 하다가 이제 코딩 부트캠프를 하게 되었고 코딩 부트캠프는 영국에서 했습니다. 맨체스터에 있는 코딩 부트캠프였고요. 구글 하면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코비드 끝나고 바로 직후에 온 거라서 그때는 좀 채용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지원을 하면은 그래도 뭐 간간히 이제 인터뷰가 들어온 느낌?
들어오는 느낌이 아니라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부트캠프를 한다면 그 부트캠프를 하는 좋은 점이 물론 돈을 내지만 동시에 그 사후 커리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력서도 제가 그 부트캠프 안에 이력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첨삭해주고 그걸 또 어플라이 하니까 이제 더 합격률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영국에 살고 영국에 회사를 구하고 싶으면은 영국 부트캠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지금 이 상황을 모두 고려해봤을 때 한국에서 부트캠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언어 자체가 저희는 한국어에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딩이라는 자체가 영어로 습득하는 것보다 한국어로 습득하는 게 더 빠르고 그리고 이해도 빠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또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한국 부트캠프를 좀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력서 첨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커피챗 약간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뭐 친구들한테 커뮤니티도 있고 해외 모르겠어요. 오픈소스가 많기 때문에 혼자 뭐 스스로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있는데 그때 당시엔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게 개인 바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하고 오셔도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근데 이런 경우는 혼자 이력서를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서 이력서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사람 바이 사람 그리고 돈이 또 관련돼 있으니까 돈 바이 돈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프론트엔드 일입니다. 웹페이지 그리고 앱까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를 좀 관리하고 이슈들을 픽스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요. 정확히 말해서 제가 하는 일은 Conversion Rate Optimization Developer라고 해서 A/B 테스팅을 할 때 A가 있으면은 A는 오리지널이고 B는 좀 체인지된 약간 웹사이트 모르겠어요. 디자인이 약간 체인지된 이런 것을 프로덕트 매니저 원해요. 그러면 그 요구사항에 맞게 바꿔서 이거를 또 A/B 테스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맞다? 그러면 B로 이제 웹사이트 디자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주는 개발자입니다. 사실 이 CRO 개발자가 많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즉슨 수요도 많지 않다. 하지만 공급도 많지 않다. 제가 하는 기술 스택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현재 하는 일은 지금 2년 동안 됐지만 하는 일은 결국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CSS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잡 마켓에서는 다양한 기술 스택을 원하잖아요. 리액트도 해야 되고, Node.js, Next.js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성장이 좀 한계를 느끼고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회사를 M&A 되면서 다른 회사가 저희 회사 인수합병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이제 새로 다니는 회사의 직원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 제 워홀 지원하기 전에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고 제가 이렇게 오래 살 거라고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말고 그냥 원하면 하세요. 그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좀 으쌰으쌰 하셔서 공부도 미리 해오시고 준비도 미리 해오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영국 영어를 한국에서 안 배웠잖아요. 아메리카 약간 미국 영어만 배우기 때문에 이 점이 저한테는 1년간은 진짜 알아듣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웃고만 있고. 근데 이제 1년 지나면서 2년이 되니까 이 귀가 이제 적응이 됐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려요. 근데 이게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냥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현재 영어 너무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럼 좌절하면 할수록 더 친구들 많이 사귀어 보시고 더 네트워크 가보시고 소셜 해보시고 이러면은 사람은 다 거의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오히려 전 여기가 더 열린 마인드라서 모르면은 너 왜 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외국인이니까 생긴 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편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문법 틀리면 어때? 내가 영국 사람이니?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는 저는 제가 영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요. 모던 패밀리라고 미국 영화지만 미국 그 시리즈지만 저는 그 배우가 말하면 바로 쉐도잉하는
그리고 스크립트도 항상 뭐 확인하고 그리고 번역해보고 이러면서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센트가 미국 영어가 되지만 이제 영국에 살면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짬뽕되는, 영국식 영어가 짬뽕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발음이나 이런 점이. 그래서 저는 섀도잉 영어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섀도잉 영어는 그 사람이 배우가 말할 때 한 3초, 4초 텀을 두고 그 사람이 말한 걸 똑같이 말해보는 이런 것을 섀도잉이라고 하고, 저는 이 방법으로 영어가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하게 되셨나요? 여러분, 영국 왜 선택했을까요? 워홀 중에 2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지금은 캐나다도 뭐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요 영국밖에 없어요. 2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국을 꼽았고요. 그게 주된 이유였던 것 같아요. 1년은 너무 짧고 2년은 적당하다. 왜냐면 1년 못하면, 잡 못 구하면 다른 1년에 잡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입니다. 유럽 여행 바로 옆이에요. 파리 뭐 기차 타고 갈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맨체스터는 그 공항까지 1시간 버스면 가거든요. 시티센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뭐 스페인도 갔다 오고 20파운드밖에 안 해요. 20파운드가 얼마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뭐 한국에서 뭐 일본 가는 거, 베트남 가는 거보다 저는 뭔가 저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풍경도 다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국에 저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뭐 2년이라는 그 기회가, 저는 이 기회를 잘 살려보고 싶어서 그 결과로 지금 취업비자를 받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오기 전에 꼭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2년 여기 오자마자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기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 그 기간은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생각을 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뭐 직업도 뭐 어플라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어플라이 해보시고 하셨으면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혼자 사는 게 처음인데 이 부분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혼자 사니까 조금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하는데 이제 조금 경험이 되는 느낌? 제가 거의 3년이, 이제 내년이면 3년이 되는데 그것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약간 다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장식도 있는데 내 가족은 한국에 있는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게 무뎌지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마음은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한국에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저한테는 약간 좀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을 승화시켜서 이제 1년에 2번씩 갔다 오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뭐 이런 쪽이 사무직이고 구매인데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건데 저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경험이 제로였어요.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 제로였는데 결국 그 해외에서 어떤 것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개발자가 된 거거든요. 결국 코딩이 답이다, 기술이 답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직업을 가져보자 하는 마인드로 영국에 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가짐만 있다면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가 뭐 역사를 공부했는데 코딩 이제 개발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했으면 고 하세요. 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잡 서칭도 해보시고, 결론은 결국 백그라운드가 뭔지 상관없이 열정과 자기 뭐 해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된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좀 느꼈던 점은 좀 약간 커튼 쇼크였어요. 왜냐면 한국 회사 있을 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거든요. 일할 때 뭐 얘기도 그냥 뭐 잘 안 하잖아요. 보통 일에 집중하고. 근데 여기서는 기본이 그냥 채팅이에요. 채트. 그래서 뭔가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채팅하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입사하자마자는 약간 말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거 있죠. 옆에 매니저가 있는데 매니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료가 자꾸 나한테 말 시키니까 이것을 뭐 대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너무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소통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도 일을 베이스로는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좀 더 뭐 진급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이 처음에는 컬처 쇼크였지만 지금은 뭐 이제는 눈치도 안 보고 뭐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회사랑 영국 회사랑 어떤 점이 다르냐 약간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한국에 있을 때 과 영국 회사에 있을 때 좀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 회사에 있을 때는 눈치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러면 어쩌지? 약간 매니저가 조금 뭐 올바르지 못한 언행이나 약간 이런 행동을 했을 때도 약간 어쩌지? 약간 눈치를 좀 많이 봤다면, 여기서는 그냥 만약 내 라인 매니저가 나한테 뭐 잘못을 했다? 아니 좀 나쁜 쪽으로 행동이나 언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사람한테 말을 해요. 저는 이제 여기서는 약간 숨는 게 좀 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공하게 말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고, 목소리를 올려야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니까. 그리고 제가 잘못을 안 했는데 제가 나가는 일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조직적인 문화가 조직적인 게 좀 강하다 보니까 눈치가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말을 하고, 그리고 아픈 것도 한국에 있을 때는 아프면서도 일했잖아요. 진짜 약 씌우면서 일했는데, 그리고 뭐 조퇴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조퇴하고. 근데 여기서는 아프다고 뭐 말하면은 그래도 쉬어라, 걱정하지 말고 하루 푹 쉬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프다는 게 정말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아픈 것도 잘 케어받지 못했던 느낌이라면, 그게 뭐 회사지만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는 뭐 그래 뭐 아프면 몸 관리 일단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휴가 자체도 이제 제가 한국에 가야 하잖아요, 가족을 보러. 근데 그런 점도 미리 말하면은 휴가를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 썼던 거는 한 3, 4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회사에 허락을 받아서 이제 재택을 했죠. 재택을 하면서, 한국 재택하면서 이런 점이 너무 좋은데, 한국 회사의 경우에는 제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는 좀 눈치 보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뭐 이렇게 오래 쓸 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워터예요. 한국에서는 바로 물을 주잖아요. 음식점에 가면은 물병을 주잖아요. 아니면 정수기가 있거나. 근데 여기서는 그냥 물 달라고 하면은 그 물병 통에 담긴 걸 주거든요. 근데 그거 돈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탭 워터를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탭 워터를 그냥 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몸에도 이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탭 워터가 조금 저한테는 혼란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적응이 되는 대입니다. 심지어 펍에서 탭 워터 달라고 하면 얼음 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요. 사이다, 우리 칠성 사이다 아시죠? 한국에서 그 사이다를 떠올렸는데, 여기서 그 사이다는 약간 그 과일향 나는 뭐라 그래, 과일 맥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영국 펍을 갔었는데 사이더 하나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스프라이트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무슨 어떤 사이다를 원하는 거래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 사이더가 그냥 그 과일향 나는 그런 사이다고, 만약에 진짜 그 시청 사이다를 원하면 스프라이트 하나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